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진 편집하는 프로그램 포토스케이프의 일괄 편집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포토샵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어렵다는 생각으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프리웨어, 즉 무료 프로그램 중에서도 꽤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이 있는 프리웨어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잘 사용하신다면 적어도 나에게는 포토샵 못지않은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포토스케이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포토스케이프 그 회사를 검색해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번 시간에 네이버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첫 화면에서 더보기에 소프트웨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카테고리에서 이미지 그래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인기순 1위에 포토스케이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프로그램을 받으실 때에는 이렇게 사용 범위와 지원 OS를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포토스케이프의 경우에는 개인, 기업, 관공서에서 프리,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윈도우에서 지원이 된답니다. 대부분 이런 환경, 개인에서 윈도우 환경을 쓰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하시기 전에 먼저 다운로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파란색 단추 클릭하시고 확인 후 다운로드 클릭, 다운로드 클릭. 한 번 더 다운로드 클릭해 주세요. 기다리시면 크롬의 경우에는 왼쪽 아래에 다운로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면 화살표 단추를 눌러 열기 클릭해 주세요. 이제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 버전은 현재 3.7입니다. 설치 클릭해 주시고 저는 지금 바로 설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보통은 여기 이제 체크하는 화면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하시고 설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이렇게 체크가 또 하나 있는데 읽어보시면 포토스케이프 3.7을 실행하겠습니다. 예, 체크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상태로 마침을 누르면 실행이 바로 되겠지요.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포토스케이프 회사 홈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포토스케이프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포토스케이프가 실행되죠. 잠깐 뒤에 있는 창부터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토스케이프에서 자, 포토스케이프 화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쪽에 메뉴가 나오고요. 아래쪽에도 위에 있는 메뉴랑 똑같은 메뉴가 보이는데 이번에는 좀 둥글게 표시되어 있죠. 이 중에서 일괄 편집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 메뉴 이용하시면 되고요. 왼쪽 위에 있는 일괄 편집 이용하셔도 됩니다. 포토스케이프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메뉴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사진을 보거나 또는 편집은 이것도 눌러보시면 어떤 메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또 파일 형식도 변경할 수 있거나 등등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일괄 편집에서는 이런 편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 사진에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페이지 이어붙이기, 애니메이션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사진 편집과 일괄 편집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일괄 편집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클릭해 주세요. 많은 사진을 이용해서 영상시나 동영상을 만드실 때에 사진에 일괄적으로 크기를 변경한다든지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밝기를 일괄적으로 좀 밝게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포토샵으로도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포토샵은 전문가 툴이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무겁다는 말은 전반적으로 조금 느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포토스케이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포토스케이프를 씁니다. 저도 한때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포토샵을 잘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포토스케이프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자, 포토스케이프는 화면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위에 메뉴도 있지만 왼쪽에 그 파일과 폴더를 선택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 가운데에는 사진을 볼 수 있는 곳, 오른쪽은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약간 가렸는데 위로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위에 폴더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라이브러리 안에 라이브러리 보이죠? 라이브러리 글자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더하기나 빼기 단추를 클릭해서 확장하거나 축소하셔도 됩니다. 클릭해서 사진에 넣어놨기 때문에 사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꽃사진이라고 있는데 자, 클릭하면 아래쪽에 그 안에 있는 여러 사진들 보여주게 되고요. 첫 번째 사진 지금 안 보여지네요. 요거는 저장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또는 확장자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요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럼 위에 목록이 나타나고 아래쪽에는 미리 보기가 됩니다. 두 번째 것도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이게 몇 장 안 되면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되지만 아주 많은 사진 뭐 50장, 100장이면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를 드래그해서 키보드에 딜리트 누르면 한 번에 지워집니다. 지운 다음 다시 클릭하고 제일 마지막 사진 찾으신 다음 키보드에 Shift 누른 채 클릭하면 모두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한 번에 넣으시는 게 더 좋죠. 또는 사진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하셨다면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또 넣어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면 자, 위에 있는 사진들 중에 임의로 아무거나 하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랗게 되면 선택된 겁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딜리트를 눌러서 다시 제거를 하실 수 있고 왼쪽에 사진이 보이는 곳에서 지금 자, 이렇게 사진이 보이는 상태에서 임의로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컨트롤 A를 눌러보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럼 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한 번에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게 지금 잘 안 보였기 때문에 밑에 미리 보기가 안 되고 있죠. 두 번째 사진 클릭해보면 이렇게 미리 보기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만 딜리트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 됐나요? 자, 오른쪽에 이제 설정을 할 건데 밑에 보시면 여기 사진 한 장 한 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사진은 원본 크기가 가로 1200 픽셀에 세로 798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변환 기준으로는 가로 650에 세로 432 픽셀로 변경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런 거는 전체 화면 크기로 이 사진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는 이런 거 편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누르실 필요는 없고 크게 한번 보고 싶다 하실 때 누르는 거고요. 그 옆에 보면 1:1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원본 크기로 보여주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사진을 화면 크기에 맞춰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현재 1:1이니까 100%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보통 사진으로 영상실을 만들 때에는 핸드폰용으로 만드는지 컴퓨터용으로 만드는지에 따라 크기를 좀 달리 하실 수 있는데 핸드폰용으로 만드신다면 뭐 650 요 정도도 괜찮습니다. 근데 컴퓨터용으로 좀 큰 화면에서도 잘 보이게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1024 이상은 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1024로 크기 조절을 했더니 바로 반영이 되면서 오른쪽 아래에 미리 보기 창이 나타나고 그 중에 이만큼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지요. 그래서 아래쪽에 요거 맞춤, 화면 크기의 맞춤을 클릭하시면 화면의 맞춤 크기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78%로 축소해서 보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변화는 가로 1024에 세로 681로 변환되고 있다고 표시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적당히 중간 크기 1024 정도로 한번 크기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절하실 때에는 가로 조절만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느리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가로 조절의 경우에는 가로 크기에 맞춰서 원래 사진의 비율이 있습니다. 원래 사진, 이 사진이 만약에 4대 3 비율이었다면 가로를 1024 픽셀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세로는 3에 맞는 비율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가로 조절은. 그래서 만약에 모아놓은 각각의 사진 비율이 4대 3, 16대 9 등등 다양하게 섞여 있다면 가로만 맞췄다고 해서 세로가 동일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내 핸드폰은 16대 9로 항상 사진이 찍히게 되어 있다. 근데 그 기기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가로만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기기로 여러 비율의 그 사진을 찍으셨다면 그럴 때는 느리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들이라서 가로 세로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사진마다. 그래서 느리기를 이용해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리기의 경우에 만약에 4대 3으로 하고 싶다면 가로 1024에 세로는 768로 해주시면 4대 3 비율이 됩니다. 4대 3. 1024에 768. 근데 만약에 나는 16대 9로 하고 싶다. 그럼 가로 1024에 세로는 576을 해주시면 이게 16대 9로 조절하는 게 됩니다. 저는 4대 3을 선호하기 때문에 1024에 768로 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 액자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액자는 넣게 되면 모든 사진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지게 되고요. 테두리 종류가 좀 다양하죠. 이런 거는 옆에 글 적을 때 좀 편하고요. 이런 형태도 있고요. 옆에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들어가는 그런 테두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상신 만들거나 동영상 만들 때 그때 효과를 적용해도 되기 때문에 또 저는 깔끔하게 만드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액자 없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터. 필터는 밝기를 조절하는 부분이고요. 필터 적용을 해놓으면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들이 그대로 사진에 반영되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상태가 이 상태인 거고요. 필터 적용을 해제하시면 원래 사진의 밝기와 선명도로 사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쁘게 찍은 잘 나온 사진들을 모아놓은 걸 다운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들 중에서 좀 흐린 날씨에 찍은 사진이 있다면 그런 사진들은 밝기를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밝기를 너무 크게 이런 식으로 조절 안 하셔도 적당히 조금씩만 조절하셔도 훨씬 좋은 사진이 될 겁니다. 선명하게는 좀 넣어주시면 이렇게 경계 부분이 좀 더 선명해지는 효과가 나고요. 이것도 너무 많이 잡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 정도 조금만 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클릭해 보시면 아, 이렇게 조절이 되는구나 하고 감이 잡히실 거거든요. 지금 레벨 같은 경우에는 하늘 색깔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파란색이 살짝 어두운 파란색인데 약이라고 넣어주면 좀 더 선명한 파란색, 채도가 살짝 높은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고 해바라기의 노란 꽃잎도 좀 더 선명하고 예쁜 노란색으로 변경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들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개체의 경우에는 그 글자 같은 거를 추가하는 겁니다. 사진이나 글자를 여기에 좀 더 추가하는 건데 사진 클릭해서 사진 파일을 하나 선택하시면 이렇게 사진을 작게 혹은 크게 덮어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서명이 이미지 서명이 있으시면 사진 오른쪽 아래에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영상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또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넣으시는 것도 좋거든요. 글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위에 글을 넣는 기능입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설정을 다 하셨다면 모든 사진 저장을 클릭하시면 한 번에 다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요때 이제 위치와 파일 저장하는 위치와 이름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저장 위치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첫 번째 걸로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꽃사진 안에 아웃풋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아웃풋 폴더 안에 다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거 괜찮고 저장 파일명의 경우에는 원본 파일명보다는 원본 파일이 보통 날짜, 사진 찍은 날짜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한 다음에 적합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꽃사진이니까 꽃사진 적겠습니다. 뒤에는 원본 파일명 이런 거보다는 번호 하셔서 123 번호 넣으시면 되는데 요것도 한 자리부터 네 자리까지 고르실 수 있고요. 저는 세 자리 선호하기 때문에 세 자리 선택한 다음 1번부터 시작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001 로 표시가 되거든요. 만약에 100번이다 그럼 100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런 형태로 변경될 거랍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요 부분, 예 부분 보시면서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찾으세요. 그 다음 이미지 포맷은 여기서는 총 4가지를 제공해 주는데 4가지 제공해 주는데 이 중에서 GIF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겁니다. BMP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JPG와 PNG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진 저장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 요 2가지거든요. 요 2가지 차이점이라면 둘 다 화질이 좋습니다. 둘 다 화질이 좋은데 PNG가 JPG보다 조금 더 화질이 좋아졌고요. 대신에 용량이 살짝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화질을 선택하고 용량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적당한 화질을 선택할 것이냐 그 차이고요. 그 다음 B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할 대상이 안 되는 게 요거는 사진 잘 표현해 주기는 하지만 색상을 잘 표현해 주기는 하지만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 JPG랑 PNG는 서로 뭐 몇 퍼센트, 100% 말고 그 이하로 차이가 난다면 BMP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 차이가 나는 경향이 많거든요. JPG로 저장을 했을 때 용량이 뭐 10kB다. 그럼 BMP 같은 경우에는 뭐 400kB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입니다. 그 다음 GIF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만화 같은 사진을 저장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량은 작지만 색상을 최대 256 색상까지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만화를 저장하실 때에 일러스트 같은 거 저장하실 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무조건 JPG, PNG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JPG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JPG의 경우에는 이게 기본 아마 제일 처음 상태가 뭘로 되어 있냐면 95%로 되어 있을 겁니다. 95로 저장했을 때 사진에 빨간색이 있다면 예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100으로 올려서 저장해 주세요. 100으로 올려서 저장을 해야 여기 설명에도 보시면 사진에 빨간 글자, 빨간색이 들어가 있다면 그때 최고 품질로 저장을 해야 제대로 표현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기타 보시면 사진 원래 찍을 때 촬영한 날짜나 어떤 스마트폰,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데 그걸 EXIF라고 하고요. 이 파일을 보존할 거면 체크, 보존 안 해도 된다 하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 저는 체크 다 해제하거든요. 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완료됩니다. 저장. 일괄 변환하지요. 능숙해지시면 이거 몇 초 만에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포토샵으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자, 확인하시고 저장된 거 확인하겠습니다. 뷰어로 확인하셔야겠죠. 사진 뷰어 클릭. 왼쪽에 저는 라이브러리에 사진이 있었거든요. 라이브러리 클릭, 사진 클릭, 꽃사진 클릭하면 요거는 원래 사진. 그 밑에 아웃풋 보이네요. 클릭하면 요게 변환한 사진. 그래서 꽃사진 001.jpg 이렇게 변경된 거 확인되고요.
사진 편집 들어가서 한번 하나씩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꽃사진에 이렇게 가로로 스크롤바 있으니까 이동하셔서 더하기 아웃풋 눌러보시면 첫 번째 사진, 사진 크기가 1024에 768, 두 번째 사진 1024에 768, 세 번째 사진 1024에 768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만드실 때 요 그대로 다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죠. 예, 오늘 이렇게 포토스케이프로 아주 빠르게 사진 일괄 편집 해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